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현 교수입니다. 날이 무지 더운데, 하여간 이 특강을 열심히 지금 몇 번째죠?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 하여튼 열심히 참여해서 일단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고요. 오늘도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단면 2차 모멘트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단면 2차 모멘트를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세 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제일 낮은 수준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이 X축이죠. 이 회전축 X에 대해서 12분의 BH 3승이라는 그냥 단순화된 공식 하나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B고 이게 높이가 H죠. 쓸 수 있는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이쪽 문제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축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L자 해서, L자 형상이라서 이 직사각형 잘랐을 때, 요 직사각형의 도심도, 요 도심도, 그리고 전체의 도심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H형광, 그 다음에 디귿 Z 형태인데, 얘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X축,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요. 이 회전축에 대해서 이 세 개의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 면적의 거리의 제곱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면적에 대한 거리 제곱을 곱하면은 이 면적의 거리는 이 축에서 떨어진 거리예요. 요 거리. 그럼 요 입장에서 얘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 이 면적의 요 거리예요. 요 면적의 요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요 맨 위에 플랜지죠. 요 세 개가 면적이 동일하고 똑같은 형상이라면은 이게 좌우로 밀려서 나오는 형상에 대한 단면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와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세 개의 단면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요거를 가지고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봤으면은 이렇게 하면 큰 사각형에서 안에 있는 작은 두 개 사각형을 뺀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문제 H 타입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큰 타입에서 작은 직사각형 두 개를 빼는 타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되려면은 요거예요. 이 전체 도심이 다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형과 원래 이 H 도형과 바깥에를 돌아가는 큰 사각형의 도심과 작은 이 도심 두 개가 서로 다 일치를 해야지 세 개가 다 일치할 경우에는 바로 큰 사각형에 대한 12분의 BH 3승에서 작은 사각형에 대한 BH 3승을 쓸 수가 있어요. 요 경우에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큰 사각형에서 위에 작은 사각형 빼잖아요. 그러면 도심은 여기 있고, 얘 도심은 여기 있고, 얘 도심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 도심이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각각의 도심에다가 이 도심을 계산하고 각각의 도심에 대한 12분의 b3승에다가 평행 축적률까지 써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타입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 시험에는 이런 타입의 문제는 안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타입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형상을 제가 얼른 보면은 6, 2, 9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X축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X축이거든요. 이 X축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전체 사각형에서 가운데 H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어, 가운데 두 개를 이제 빼는 형태예요. 이걸 또 극단적으로 하면은 보세요. B의 12분의 BH 삼성, B의 12분의 BH 삼성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냥 이거는 두 개 그냥 붙여서 계산한 거 어차피 두 개를 합칠 거니까 이렇게 합쳐서 뺄 거니까는 그냥 붙어 있는 거로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6cm,
여기 2cm, 2cm, 2cm. 아, 문제가 이렇게 됐었죠. 디귿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2cm, 여기 9cm니까 여기는 6에 9고요. 여기는 2, 나머지 4가 되겠죠. 합쳤을 때 여기 4가 되고 여기가 2고 2고 2니까 여기 2니까 나머지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12분의 b가 6이고 h 9의 3승 빼기 12분의 b가 4고 h 높이 요거랑 이게 전체 우리가 전체 IX에 대한 네,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아까 계산해봤거든요. 계산하시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322.8 4제곱 센치가 나옵니다. 단위는 센치였으니까요. 음, 화면 보느라고, 이 수업하느라고 지금 대기실에 들어온 거 못 봤어요. 지금 추가해줬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파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기사에서 시험 보는 방법은 요 방법이고요. 그냥 또 다른 방법 뭐냐면은 요거는 1번 방법이에요. 우리 도심축이 다 일치하는 경우에 그냥 빼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방법 보세요. 원래 거를 쓰는 거죠. 각각의 지도심에 대한 12분의 베이지 3승과 이 거리를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거 플랜지는 12분의 b가 얼마냐면 b는 6이고 요거가 높이니까는 곱하기 2의 3승입니다. 더하기 여기가 6이고 2니까 면적은 12죠. 곱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여기까지가 2.5죠. 2.5cm고 여기가 2cm니까는 도심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3.5cm죠. 그러면 여기가 거리의 3.5에 제곱을 합니다. 이게 요 첫 번째 이 A라고 하면 A 파트에 대한 반면 2.5m예요. 그러니까 B 파트 요거는 B 파트라고 하면 얘는 얼마냐? 지 도심에 대한 게 12분의 b가 얼마예요? 요게 b죠. 밑변이니까 2 곱하기 이 높이가 얼마예요? 5죠. 5의 3승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면적은 얼마예요? 2 곱하기 5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자기 도심과 전체 도심과의 거리 차이가 일치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예 요 항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를 보시면은 C파트라고 하면 C는 IX는 똑같이 12분의 밑변이 6이고 높이가 2예요. 그러면 6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면적을 12 곱하기 요 축의 전체 축에서 아래 축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3.5인데 이 방향이 어디예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 3.5죠. 마이너스 3.5의 제곱이니까 사실 부호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랑 A랑 C는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빨리 계산해 보면은 6 곱하기 2의 3승에 나누기 12 더하기 12 곱하기 3.5의 제곱을 하면은 이게 요게 얼마냐? 151입니다. 얘도 151이겠죠? 얘는 얼마냐? 2 곱하기 5의 3승 나누기 10이니까는 얘는 20.83입니다. 20.83. 20.8. 싹 더하면은 330, 322.8이 나오죠. 여기 똑같죠. 그래서 평행 축정리를 사용하나 이 도형을 쓰나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거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아마 H형광이나 디귿이나 Z이면은 다 이런 타입으로 바꿔서 풀면은 훨씬 유용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나 디귿자로 나오나 이렇게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요거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이게 되죠. 이거 되죠. 요것도 이 가운데 걸 옆으로 밀어버리면은 요 디귿이 되죠. 이건 어차피 똑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면 2,000m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처짐은 저희가 단면역도 작성을 하면서 저희가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외우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두 가지 보의 두 가지 하중 조건에 대한 단면역도랑 처짐값을 알라고 그랬고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384 2R분의 5의 WL의 사승 같은 경우에는 등분포, 단순보인데 등분포 하중을 받는 단순보 중앙점에서의 최대 처진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식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식을 외우시는 게 좋고요. 식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 식 말고 외우는 거 말고 여서
찾아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 할 탄성 계수고요. I는 지금까지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W는 등분포화 중에 크기가 되고 L의 경우에는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2의 4승이 돼서 처짐은 16배로 커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면은 처진 값은 16분의 1로 줄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자, 단면 2차 모멘트에서 만약에 보의 춤을 2배로 늘렸다. H가 아니라 EH로 만약에 2배가 늘어났으면은 이게 단면 이체모멘트가 몇 배가 늘어나죠? 12분의 B의 높이의 3승인데 높이가 EH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3 하면은 12분의 얼마? 8BH 3승. 그래서 높이의 3승배니까는 이 8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해축을 2배로 키우면은 단면 이체모멘트가 8배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8배로 늘어나니까 처짐은 8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요. 이렇게 비율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등분포화 중일 때는 W의 길이의 4승인데 만약에 단순보에 집중화 중이 중앙부에 걸렸을 때는 공식이 달라져요. 델타 L은 델타는 48 2i분의 PL의 3승입니다. 자, 길이가 몇 승? 요건 3승이고 얘는 몇 승? 4승이죠.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은 등분포화 중일 때는 16배로 처짐이 많이 처지는데 집중화 중이면은 2L의 3승이 되니까는 처짐이 8배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중이 2배가 커져도 어떤 하중 타입이냐에 따라서 처진 값이 또 달라진다. 배율이 달라진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냥 알면 맞는 거죠? 답이 몇 번이죠? 384 2i분의 5의 WL의 4승. 바로 2번이죠. 이런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은, 자, 처진 값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처짐을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계산하는 문제면은 값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보기를 한번 봅니다. 보기 숫자가 다 다르죠? 이제 0 다 떼고 계산해도 돼요. 자, 단순보인데 중앙부에 집중화중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진 값은 얼마냐? 델타는 48 2i분의 PL의 3승입니다. 자, 이제 48이고요. 자, 탄성계수 2가 얼마죠? 여기서 10의 4승이죠. 그건 뭐 1이에요. 자, 단면이점 모멘트 계산해야죠. 자, P가 얼마죠? 5예요. 길이가 얼마죠? 6이에요. 6의 3승입니다. 자, 요거 I만 계산하시면 얼추 알 수 있어요. 자, 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는 단면이 직사각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에 300이면은 200이 여기고 300이 여기입니다. 그럼 중앙에 대한 도심에 대한 단면 2.5m 얼마죠? 12분의 B의 200의 높이의 몇 승? 3승이에요. 그럼 우리는 0 빼고 그냥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2 곱하기 3 곱하기 27이죠. 자, 이거 12죠. 이거 6이죠. 여기 1이죠. 자, 이거 넣어요. 27이죠. 6이죠. 지워지죠. 8이죠. 어, 딱 눈에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네요. 자, 6의 3승이네요. 6의 3승을 하면 6 곱하기 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6은 2 곱하기 3이니까 계산기 쓰면 돼요. 이게 3이 3개 있죠. 3이 3개. 이거 27 지워지죠. 2가 3개 있죠. 이거 지워지죠, 이거. 그래서 답이 얼마? 5가 돼요. 계산기 안 써도 그냥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기사 시험은 이렇게 공식을 알고 집어넣는데 이게 서술형 같은 경우에만 0이라든지 자릿수를 신경을 써야 되고 만약에 보기가 예를 들어서 0.5mm, 5mm, 50mm, 뭐 500mm 이렇게 나오면은 자릿수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라서 다 집어넣어서 단위를 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기와 같이 값이 떨어지는 문제라면은 그 0이라든지 이게 자릿수는 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걸 준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15분 정도 이제 지난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거 또 얘기하다가 아마 또 중간에 끊기겠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번째 시간이네요. 네, 5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단면의 응력을 설명할 거고요. 응력은 추응력, 휘응력, 전단응력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앞에서 제가 외워주십사 했던 그 그림 중에 하나죠, 이거. 외워야 되는 그림이죠.
자, 여기서 이 특정 위치에서의 요 위치에서 이 단면역의 의미는, 단면역을 생각해 주시면 단면역은 외부 구조물에 외부 하중이 작용하는데 지점이 이렇게 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부재 내부에서 특정 위치를 잘랐을 때 나타내는 힘의 종류를 단면력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세 가지 단면력을 사용을 합니다. 축력은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플러스로는 단면력. 자, 전단력.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힘을 전단력. 그 다음에 물체를 이렇게 휘게 만드는 힘을 휜 모멘트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이 단면에 작용한다고 했고, 이거를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단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잠시만요. 음, 오케이. 자, 그래서 단면이,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단면에, 잠깐만요. 저거 꺼져서. 자, 이 단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 충력이라고 P라고 쓰고, 전단력 V고요. 휜 모멘트 M이라고 썼을 때, 이 특정 위치잖아요. 근데 단면은 길이상에서의 한 점이지만은, 실제 단면을 놓고 보면은, 직사각형이면 이런 식의 단면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위치에 작용하는 힘이지만은 이게 이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분포되느냐, 이게 응력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력은 단면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적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응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적으로 그냥 공식으로 말하면요. 축력은 추궁력으로 대응됩니다. 시그마는 저기 나오죠. A분의 P예요. 이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이 힘을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는 거죠. 이거는 이 길이방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P라고 하는 힘을 이 면적으로 나눠서 밀도가 똑같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받는 거예요. 균등하게. 이 단면 어느 점에서도 똑같은 힘을 받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게 바로 이 추궁력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하나의 집중 과정의 힘이 면적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면적으로 나눴다는 거에서 우리가 이거를 축 응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별 형상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립축이 여기 있는데 중심이 여기인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나 내려가나 어느 단면에서는 다 똑같은 A분의 P라는 힘을 받고 있다는 게 추궁력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전다능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전다능력은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 자르려고 하는 힘이 위치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점이 제일 크고 양 끝단이 0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분포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최대값이죠. 요 최대값. 근데 이게 계산이 위치마다 여기 식이 정해지는데 이게 얼마냐면은 이걸 타우라고 쓰는데 I B분의 V 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위치에서 요 위치를 특정 위치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의 전달응력을 계산할 거면은 이 전체 단면 2차 모멘트에 그 잘린 위치에서의 폭 게다가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축에 이 면에 평행하게 면을 따라서 흘러가는 전단력 V죠. 이 V가 있고 이 G는 끝단부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면적에 대한 도심의 단면 1차 모멘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전단능력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타우는 IB분의 VG라는 식도 중요하지만요. 그림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왜 봐야 되냐? 중앙점에서 제일 크고요. 양 끝단에서는 얼마가 되죠? 0이에요. 왜 0이 되느냐? 이 i도 이 단면에서는 12분의 b3되니까 값이 나올 거고 특정 위치를 잘랐으니까 이 위치에서의 폭도 0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v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g가 결국은 지배를 하여요. g 때문에 이러한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단면 1차 모멘트의 뜻이 뭐였어요? 면적에다 거리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위치는 끝단에서는 B끝의 면적이 제로기 때문에 끝단에서는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 능력은 끝단에서 0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이 그림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중앙점에서의 최대값에 우리가 관심이 있을 거죠. 이 최대값은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은 전단력, 이 V를 이 면적 A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1.5배 하는 값이 최대값입니다. 평균 전단력의 1.5배 한 값이 직사각형 단면일 때는 최대값이다 하는 요 정도를 같이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휘문력이죠. 요 휨 상태. 요 휨 상태를 보면은 저렇게 휘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여기를 보면 여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여기는 늘어나고 있죠. 줄어들면 압축력을 받고 여기 인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응력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응력은 이런 식의 분포를 갖습니다. 이런 식. 이쪽은 누르고 있고 이쪽은 반대로 잡아당겨지고 있는 이러한 응력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단면적은 여기는 A죠. 그리고 요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휨 모멘트 M이 작용을 할 때 지금 양 끝단에서 제일 큰 휘문력이 작용을 해요. 여기는 압축력, 여기는 인장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휘문력의 크기는 I분의 M, Y예요. 자, M은 이 단면에 작용하는 휨 모멘트고 I는 이 단면에 계산하는 12분의 BH 3성,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요게 변수가 돼요. Y가. 어떻게 되냐면 Y는 이 중심에서 떨어진 위치를 Y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즉,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응력은 보시다시피 커집니다. 그래서 휘문력, 시그마 B는 I분의 MY라는 공식도 중요한데 이거를 이 그림과 함께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은 문제를 활용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요쯤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 슬라이드는 철거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음 중에서 이제 변형이 어느 쪽이 더 크냐 기억나시겠죠? 어느 게 더 커요? 변형량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A가 더 변형을 영향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원래 길이 대비해서 늘어난 변형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는 원래 길이가 얼마냐 하면요. 10cm에서 1이니까 이건 0.1이에요. 그러니까 10%가 늘어난 거고 얘는 50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2%, 0.0이니까 20%가, 2%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 그러니까 변형량은 똑같지만은 원래 길이 때문에 그 분리, 유분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변형률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옵니다. 변형률입니다. 이거는 변형의 비율. 이제 원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형률은 입실론이라고 쓰고 L분의 델타 L 이렇게 씁니다. 원래 길이분의 늘어나는 길이 변형량. 똑같은 개념으로 힘은 A나 B나 똑같이 4지만은 그거를 지지하는 면적이 A는 1이고 B는 4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포를 시켜보면은 깔아보면은 어떻게 되냐? 얘는 1세제 요 똑같은 요 단위 면적당 얼마야? 1kN. 여기도 1kN, 여기도 1 작용해서 합쳐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훨씬 더 많이 눌리고 있어요. 하지만 힘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이거를 응력이라는 개념을 갖고 옵니다. 응력의 개념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래서 이거는 단면적과의 힘이나 이런 거 상관없고요. 그냥 비율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응력과 변형률의 개념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수업 때 계속 했던 건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그 A나 B나 A는 파란색이고 B는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A나 B나 원래 길이 똑같고요. 재료는 철골 재료를 썼지만은 이 면적이 이 엘리베이터를 용수철의 면적이 다른 거죠. 면적이 달라서 파란색은 면적이 100이고 100제곱미리고 빨간색은 200제곱미리일 때 늘어난 길이를 쟀을 때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얼추 봤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이런 느낌이 들죠. 아, 이게 두 개가 마치 다른 재료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재료가 아니라 철골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비교해 보는 거죠. 자, 먼저 A를 한번 보시면요. 코끼리 한 마리일 때 얘는 2mm, 4mm, 6mm가 늘어납니다. 그 얘는 얼마 늘어나요? 네, 1mm, 2mm, 3mm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늘어나는데 원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변형률은 어떻게 되냐? 얘는 1000분의 2, 0.002, 0.004, 0.006, 0.001, 0.002, 0.004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를 면적으로 나눠보면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 하나가 40이니까 면적이 100이니까는 100분의 40, 0.4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서 힘과 변이의 그림을 응력과 변형률의 그림으로 나타난다면은 이 똑같은 재료고 길이가 지금 같지만은 똑같은 재료라고 하면은 단면적이 달라도 이 똑같은 하나의 변형률 응력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갖고 오는 개념이 그러면은 지금 이게 1차식의 선형 관계를 갖기 때문에 1차의 비례 관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례의 비율을 탄성계수라고 얘기합니다. 탄성계수. 그러니까 변형률과 응력의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탄성계수 2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탄성계수가 재료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로폼을 밟으면 팍 뿌개지는 게 얘는 되게 작은 힘으로도 많이 변형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고무줄이다. 근데 고무줄은 우리가 힘을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적은 힘으로 많이 늘어나요. 하지만 철골은 우리 힘으로는 늘어나는 양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왜 그렇다? 탄성계수 때문이고 그 탄성계수는 재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이건 재료의 고유 성질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코끼리가 발 위에 서 있었는데 재료가 싹 나타나죠. 하나는 스티로폼, 하나는 콘크리트 하면은 이게 빠져 깨지는 현상이 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탄성계수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 연결해서 우리 한번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식이죠. 추궁력에 대한 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궁력은 재료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다. 이거는 인장력이죠. 이게 피가 이렇게 작용할 테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단면을 생각해서 그려보면은 자,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똑같은 단면 어디서나 똑같은 밀도의 힘을 나눠 갖는다. 요게 바로 시그마가 되는 거고 이게 P고 요게 단면적이 A라면은 이게 바로 A분의 P라고 하는 추궁력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힘에 대한 얘기고 변형은 아까 얘기했죠. 변형은 뭐였죠?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의 비율이다.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의 관계식은 뭐가 있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변형률에다가 탄성계수를 곱하면은 응력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 하나 응력식, 변형률식,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식을 한 줄로 쓰면 요게 되고요. 이게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 이해하셔야 되는 식이 됩니다.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엄청 쉬운 문제죠. 한번 눈으로 보고서 뭐 계산해 보세요. 자, 원래 길이가 1.5m였는데 늘어나서 얼마가 늘어났죠? 지금? 늘어난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 1.5 뺐으니까, 10분 후에 끝난대요. 10분 동안 빨리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1.5m를 빼면은 0.0009예요. 그쵸? 이거를 1.5로 나누니까 계산기 쓰시면 알겠지만은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이 3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률이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라는 이 식만 알아도 바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게 나왔다, 추격력이 나왔다 하면은 먼저 이거를 쓰세요.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변형률의 뜻은 원래 길이에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응력은 A분의 P 요 한 줄을 써놓고서 이거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개념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인장 응력을 계산하래죠. 그럼 인장 응력이가 얼마예요? 이거는 시그마는 뭐예요? 2분의 2의 입실론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응력은 A분의 P예요. 자, 여기서 힘을 줬어요. 힘을 알고 있어요. 지름이 32의 원형이래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면적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알고 있어요. 거의 안다고 봐요. 뭘 구하래요? 이걸 계산하래죠. 그러니까 요식을 잘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응력은 40을 얼마로 나눠요? 면적 나누는데 면적은 계산해야죠. 면적은 뭐죠?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파이 반지름의 제곱 또는 4분의 파이 직경의 제곱 똑같은 거죠. 어차피 뭐 이걸 쓰면은 4분의 얼마죠? 파이 곱하기 d가 얼마예요? d가 32죠. 32의 제곱.
그러면 계산기를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빨리 쓸게요. 3.14 곱하기 32의 제곱 나누기 4는 왜라고 또 잠깐만요. 시간을 잠시 써요, 다시요. 3.14 곱하기 32 곱하기 32 나누기 4는 800, 800, 800, 803.84래요. 803.84. 그러면은 40 나누기 803.84를 하면은 0.498. 그러니까 0.04978.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뭐 많아요. 근데 뭘 구하래요? 늘어난 길이를 구하래요. 늘어난 길. 그럼 일단 써야죠. 이 충력이니까 시그마는 뭐예요? 2의 입실론. 그리고 2는 뭐죠? 원래 길이보다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응력은 A분의 P. 이걸 한 줄에 써놓고 보는 거예요. 면적을 줬어요. 이걸 줬죠. 그 다음에 힘도 줬어요. 이걸 줬죠. 그러면 이제 이걸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탄성계수 줬어요. 이거 아는 거죠, 이제. 그리고 원래 길이가 얼마예요? 2m죠.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알고, 이제 요거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식 어떻게 쓰냐? 요거를 붙여서 쓰면 되죠. 그래서 면적이 얼마? 1000. 힘이 얼마? 100. 탄성계수 얼마? 2. 길이 얼마? 2. 이게 얼마? L이래요. 이거 약분하죠? 10이 5번 곱한 거잖아요? 다 1이죠, 1이죠. 그럼 또 1이죠. 어? 여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다 다르네요. 다 다르네요. 이건 제대로 계산해야겠네요. 오케이. 그럼 제대로 계산할게요. 자, 여기 단위는 제곱밀입니다. 이 힘이 뭐죠? 킬로뉴턴이죠. 킬로뉴턴. 자, 이거 2 곱하기 10의 5승의 메가파스칼이죠. 자, 여기 얼마죠? 2메타죠. 2메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단위를 계산하면은 이 메가파스칼의 뜻을 알죠. 1메가파스칼의 단위가 얼마였죠? 1 뉴턴 퍼 제곱밀이에요. 그럼 우리는 힘은 뉴턴으로, 길이는 메타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시 쓸게요. 곱하기 1kN은 1000N이니까 1000배 뉴턴으로 바꿔요. 얘는 그냥 냅두면 돼요. 1000제곱미리는 2 곱하기 0이 5개요. 200 하나 둘 셋 뉴턴 퍼 제곱미리. 자, 길이가 얼마죠? 2m죠. 뭐 2000mm. 2000mm. 델타 L입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야죠, 이제. 자, 여기 공이 몇 개 있죠? 여기 일단 요거 이렇게 지워요. 3개, 이쪽도 3개 지우고. 여기 1, 2 지우고 여기 지웠어요.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뭐 공 다 지웠어요. 그럼 얼마요? 이쪽은 1 남습니다. 1이 남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어디 갔어? 1번입니다. 자릿수를 계산하는 문제까지 요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네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5분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추궁력에 대해서 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 이제 이런 거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상당히 많은 회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충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2의 입실론. 지금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시그마가 응력이죠. 이건 뭐죠? 탄성계수죠. 탄성계수. 입실론은 뭐죠? 이거는 변형률이죠. 변형률. 아,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변형률을 스트레인이니까 같은 소리예요. 자, 이게 영어로 스트레스를 응력이랑 같은 얘기고요. 포스는 힘이죠. 힘. 그래서 힘과 응력의 관계는 면적분의 힘이라는 관계가 있고요. 변형률과 이건 뭐냐? 이게 변형이에요. 영어로. 변형. 한글로 변형이죠. 그래서 변형에 대한 비율과 변형의 관계는 뭐다?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다. 이 두 개를 응력과 변형률을 엮는 게 탄성계수를 사용하는 이게 후계 법칙입니다. 요 슬라이드를 일단은 외우셔야 하는 게 이제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쓰는 게 단면 2차 모멘트는 주구 장창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IX는 12분의 BH3 등을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중요한 게 바로 요 X라는 값이에요. X. 이거는 의미는 정말 중요한 게 이 X의 의미는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회전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축. IX라는 얘기는 이 축에 대해서 물체가 이렇게 도는 성질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IY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Y축이잖아요. Y축을 끼고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돌리려고, 좌우로 돌리려고, 이건 이렇게 좌우로 돌리는 거죠. 이건 앞뒤로 돌리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돌리는 성질에 대한 거에서 IY랍니다. 그래서 반면 1, 2차 모멘트는 축에 대한 거리 효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용할 때 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식까지만 설명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활용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력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세 가지죠? 왜 세 가지가 응력은 세 가지일까요? 이유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단면력이 세 개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단면력과 충력이 연계되기 때문에 어, 단면력의 수만큼 응력이 나오는 겁니다. 단면력의 수만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력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단면력하고 연계해서 어, 응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P, 이게 V, 이게 M인데 지금 추궁력은 요 축이 여기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눠 갖는 거,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단력은 이 면에 평행하게 찌그러뜨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위치마다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 패턴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돼서 전단력에 대한 단면의 그림은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포물선형을 나타내고요. 충력은 어때요? 똑같죠. 직선이 똑같습니다. 여기나 위나 아래는 똑같은데 전단력은 타우는 가운데 다르고 양 끝에 달라요. 그리고 공식은 타우는 IB분의 VG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타우의 맥시멈은 어디서 나와요? 가운데에 나오고 직사각형일 때는 얼마가 되냐? 평균 전단 응용력의 1.5배라는 거랑 똑같다. 단면의 형상에 따라서 1.5는 바뀝니다. 원형일 때 다르고 직사각형이 달라요. 그래서 직사각형일 때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1.5, 평균의 1.5라고 아예 그냥 공식처럼 외워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 공식을 외울 때 그냥 타워는 IB분의 VQ 이렇게 외워왔자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과 연계해서 외우셔야 돼요. 직사각형 단면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힘이 작용하면은 전단력도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특정 위치에서의 전단력 V에 대해서 그 단면의 위아래마다 전단 응력이 다르다. 하지만은 충력은 위아래 다 똑같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휘목력은 중앙점을 기점으로 위아래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1번 미만이가 바로 끊길 거고요. 하여튼 오늘은 지난주 단면 2차 모멘트랑 오늘 한 세 가지 단면력의 세 가지 응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렇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수고하셨어요.